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6개월 이든이와 함께 영어 몬테소리 그리고 발도르프를 너무 좋아해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이든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싶고요. 또 지금 하고 있는 몬테소리 일상 시리즈에 걸맞게 저희의 침실을 한번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의 침실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모두가 다 비염이 있어서 늘 습도 조절을 위해서 가습기와 그 다음에 바닥 침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침대도 있었고요. 가드도 있던 침대를 이든이가 뒤집을 때쯤, 이제 막 기기 시작할 때쯤 저희가 몬테소리에 걸맞게 바닥 침대 생활로 바꾸면서 다 처분을 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듯 몬테소리 교육에서는 아기에게 조금 더 바닥 생활을 추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기가 스스로 자로 들어가서 스스로 편하게 방을 좀 누비다가 다시 잘 수 있는, 스스로가 잠을 들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또 해주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기가 깨어났을 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이 스스로 침대에서 나와서 방에 나와서 스스로 활동을 바로 할 수 있게, 일상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즉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아기일 때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잠조차도 강제성이 하나도 없고요. 스스로 조금 더 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이게 맞고 이렇게만 해야 돼 라는 게 몬테소리 교육이 아닙니다. 몬테소리 교육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천하고 하는 거지, 사실은 환경이나 문화나 특히 가정에서 하는 몬테소리 일상은 다 그 모습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 집 모양 때문에도 조금 더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기의 건강상에 따라 조금 더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여력 때문에도 조금씩 바뀔 수는 있죠. 몬테소리에서는 아기와 분리수면을 일찍 하는 걸 이제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는 서로의 어른과 아기의 숙면 패턴이 조금씩 그 숙면의 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잠 퀄리티, 숙면의 퀄리티를 서로 해칠 수 있어서 아기와 일찍 분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도 바닥 생활이 어찌 보면 아기에게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몬테소리에서는 바닥에서 아기가 생활하는 걸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아직도 같이 지내는 이유가, 저희 예전 몬테소리 영상 시리즈에 이제 교구 활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리즈를 만들었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든이가 아주 아기일 때 3개월, 4개월 이때쯤 경련이 여러 차례 왔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의사 선생님께서 아기가 2돌이 지나야지 뇌가 거의 이렇게 온전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아기가 그 사이에 경련을 언제 또 다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아기의 안정상 같이 자는 걸 조금 추천을 해주셔서 저희는 이든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원래는 분리를 하다가 다시 합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죠. 저희는 이제 저희의 숙면이 너무 지장이 저희도 와서 계속 분리를 하다가 다시 합친 케이스인 것처럼, 모두의 집안에 뭐라 할까요? 분리 수면이랄지 수면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몬테소리에서는 잠에 대해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알려드리려고 해요. 몬테소리 교육은 서로 모방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특히 집에서 아기와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아기를 가장 많이 보는 건 우리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꼭
교구가 됐던 어떠한 일상이 되었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꼭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래요. 즉, 여러분들은 잠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요즘 가장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아기를 키우다 보면 정말 모든 어머님들이 늘 수면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면의 질이나 수면의 퀄리티나 우리의 수면의 루틴도 되게 많이 바뀌게 되겠죠. 근데 그 모습을 우리 아기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수면과 좋은 관계가 있지 않는데 우리 아기가 그렇게 하길 바란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아이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 우리의 숙면을 한번 꼭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숙면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기를 케어하게 되면 우리는 매우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숙면에 의해서는 아마 아기가 숙면을 잘 하질 않아서 그런 아기를 케어를 하다 보니 서로 피곤해지고 서로 자주 깨는 바람에 이게 같이 폭발해서 하루 종일 같이 힘들어지는 날들도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시면 부모님들이 이게 잠도 퇴행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몬테소리에서는 뭐 밥도 퇴행기, 뭐 걷는 것도 퇴행기, 발달도 퇴행기, 이런 퇴행기라는 단어를 몬테소리에서 쓰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아기에게 왔을 때 더 아이를 관찰하는 걸 몬테소리에서는 추천을 합니다. 아기가 푹 자지 못하면 신체적과 뇌의 발달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근데 이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왜 이 아이는 도대체 안 잘까? 왜 이 아이는 갑자기 잠을 자지 않는 걸까에 대해서 화장실도 우리가 늘 사투를 벌이듯이 잠과도 아이와 상당한 사투를 많이 벌이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화장실에 뭔가를 하러 가게 되거나 잠자리에 뭔가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하려고 하면 되게 서로가 긴장을 하고 결국 그 긴장감과 예민함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과연 그러한 상황이 계속 엎치다 보면 이 아기는 화장실이 됐던 잠자리가 됐던 그 안 좋은 경험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 그것이 극다르게 될 수도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데, 사실은 몬테소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그 관찰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몬테소리에서 늘 얘기를 하죠. 우리 아이 안에 답이 있다. 육아에는 답이 없어요. 육아는 너무 다 힘들어요. 모든 집 아이들이 다 이거는 정말 맞긴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블로그와 사이트와 뭐 의사 조언과 이런 거에 의해서 부모님들이 거의 맹신을 하다시피 줄줄줄줄줄 따라하는 것들이 있죠. 저도 그랬던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아기가 이만큼 자야 되고 분유를 이만큼 먹어야 되고 수유는 이만큼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되고 기저귀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뭐 변은 어느 정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수로 정해져 있는 거에 따라서 그거를 못 지키게 되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뭔가 한국 사회에 그런 뭔가 아무개 모르는 뭔가 룰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을 만나보면 아기 뭐 몇 시에 자요?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요? 라고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아기가 뭘 먹고 언제 먹고 얼만큼 먹어요가 뭔가 서로 비교 대상처럼 하게 되는 그런데 아기가 신체 발달과
그리고 아기의 기질상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어서 그거를 딱 그 틀에 맞게 딱 들어가는 아이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조금 찾는 데 답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잠을 오늘 포커스니까 잠에 두고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아기가 있어요. 12개월이 됐는데도 분명히 이때쯤 낮잠을 자야 된다고 우리는 지금 이론으로 글로, 블로그로, 인스타로 여러 가지를 통해 알고 있는데 아기가 전혀 잘 생각이 없어요.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 뭐 15개월인데도 눈이 너무 초롱초롱하고 18개월인데도 계속 뛰어다니고 정말 지칠 생각이 없는 그렇게 에너지가 강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잠이 1도 안 와 보이는 아이를 그 틀에 맞추기 위해 아이를 같이 낮잠을 자게 하려고 하죠. 근데 과연 그 아이는 순순히 잘까요? 좀 잠에 들기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 분위기를 딱 다운시켜서 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그렇게 가능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정말 에너지가 너무 좋은 친구라면 그 낮잠을 자는 시간이 매우 힘들어해서 결국은 이제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인내심이 한계를 다다라서 이제 서로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울면서 자던지 엄마가 욱한 상태에서 아기가 너무 이제 놀래서 어찌어찌 억지로 자보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부정적인 경험들로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아이가 그렇게 낮잠과 계속 안 좋은 경험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살 이렇게 계속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이 아이는 낮잠 시간만 되면 방에 안 들어가려고 할 수도 있고요. 낮잠 시간만 되려고 하려면 자꾸 이제 짜증이 엄청 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고 굳이 잠을 자려고 하지 않는 아이를 자려고 하는 목적이 우리는 뭘까요? 우리가 과연 이렇게 잠을 자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를 낮잠을 자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깊이 우리의 내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걸 몬테소리에서는 추천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좋은 걸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24개월이 지난 아기들은 맥스로 대략 10시간 정도만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길 10시간 정도만 자면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아기들은 24개월이 전인데도 낮잠을 그렇게 안 자는 아기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밤잠을 그거를 풀로 충전을 해주고도 하루가 행복하게 잘 지낸다면 이 친구는 낮잠 없이 밤잠에 정말 포커스와 에너지를 부모님이 지켜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가 좋은 친구도 낮잠을 조금 자고 그 다음에 밤잠을 한 8시간, 9시간 정도 잤을 때 아이가 더 행복하다면 이 아이는 1시간 자고 8시간, 9시간 자는 게 조금 더 행복한 거겠죠. 그런 것처럼 아기의 낮잠 시간도 그 틀에 맞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기를 잘 관찰해서 잠을 자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낮에 오전에 막 힘을 쓰면 기운이 축 처지는 친구들 있죠. 그럼 그 친구들은 낮에 충전을 한번 해줘야 돼요. 낮에 충전을 한번 해주고 또 오후를 재밌게 놀고 그 다음에 밤에 또 깊게 자는 거죠. 자, 이게 10시간이라고는 또 하지만 그러면 10시간이 다 되면 우리 애를 깨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자, 어떤 사람은 10시간이 자도 개운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른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5시간만 잤는데도 너무 개운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기들도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과연 너무 안 자는 아기들에 이게 좋은 걸까라고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기들이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자야 된다고 하는 건 아기의 신체와 아까 뇌 발달과 여러 가지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기가 조금 더 잠을 안 잤을 때 그 예민함이 계속 쌓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불안함과 짜증과 이런 게 계속 쌓여서 그게 자기의 기질로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도 몬테소리에서는 잠도 꼭 아기를 관찰을 잘 해서 우리 아기에 맞는 숙면 시간과 패턴을 잡아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우리 아기들과 부모님, 그러니까 아기와 어른의 그 슬리핑 텀이 잠자는 그 텀 시간이 달라요. 어른은 약 90분이라고 하고 우리 아기들은 약 45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기들마다 조금 더 예민한 친구들은 45분마다 뒤척일 때 갑자기 앉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요. 갑자기 웅얼이를 갑자기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의 그 뒤척이는 상황에 우는 아기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의 상황을 보일 텐데, 그때마다 아마 엄마가 바로 개입을 하게 된다면 그 아기는 45분마다 계속 깨는 게 이제 패턴이 잡히겠죠. 그러면 엄마는 분명히 90분의 텀을 푹 자야지만 우리도 건강하게 숙면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패턴을 깨지게 되기 때문에도 분리를 추천을 드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득이하게 저희는 같이 지금 자고 있지만, 이든이가 뒤척일 땐 저희는 최대한 이든이를, 이게 큰 건강이나 위험상 문제가 있지 않는다면 저희는 이든이를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무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와 이든이를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분리 수면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몬테소리에서는 아기가 자기 전에 한 2시간, 3시간 전에 꼭 하지 말라는 것은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 단 거, 혹은 우유 같은 거, 뭔가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는 것들을 먹게 된다면 아기가 당연히 다시 에너지가 생기고 활기차겠죠. 근데 그 와중에 자야 된다고 엄마 아빠가 자라고 하면 아기는 그 에너지를 소모하기를 원하지 갑자기 알았어 나 잘게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기가 자기 2-3시간 전에는 그렇게 에너지 보충되는 음식들을 섭취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에너지뿐만 아니라 아기들은 6세, 7세까지도 계속 소화 기능이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도 장기에도 무리가 돼서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걸 추천드린다고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미디어를 아기들이 자기 전에 2-3시간 전에 노출하는 건 아기들에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블루라이트 때문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조금 숙면을 자는 데 있어서 장애 아닌 장애를 준다고 해요. 그 이유는 자극적인 그런 불들과 이런 것을 계속 보다 보면 아무래도 잘 때 마지막 본 거를 먼저 꿈을 꾸게 되고 상기를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도 조금 아기들이 악몽 같은 것도 꾸기 조금 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잠의 패턴에 있어서 조금 불규칙함을 생길 수가 있어서 미디어 시청은 되도록이면 멀리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몬테소리에서는 퇴행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블로그나 이런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킹에 보다 보면 잠퇴행기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보게 되고 그런 단어를 어머님들이 흔히 쓰게 됩니다. 근데 약간 잠퇴행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 말을 쓰는 건 그걸로 인해 excuse를 조금 만들어서 우리 아기는 지금 잠깐 못 자는 것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몬테소리에서는 분명히 이 아이의 갑작스러운 이런 변화들이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를테면 갑자기 뭔가 집의 환경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우리 집에 놀러와서 자게 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긴 여행을 갔다 온 뒤로 너무 피로가 쌓여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기들이 뭔가가 우리에게 신호를 알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예시를 들자면 갑자기 이제 동생이 생기거나 혹은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기가 뭔가 잘 자던 친구가 원래보다 못 채우거나 원래만큼 채웠는데도 힘들어하거나 라고 했을 때 뭐가 불편하거나 뭔가 힘들기에 혹은 뭐가 변했기에 이런지 아기를 잘 관찰하는 걸 또 몬테소리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몬테소리 교육 자체도 몬테소리 교구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계속 이제 일상으로 보여드렸듯이 몬테소리는 일상에서부터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서 교구 활동까지 이루어지는 정말 아기의 삶 그리고 부모님의 삶 전체를 어떻게 보면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도 잠이 중요한 이유는 아기의 24시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24시를 뭐 아니면 도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어찌 보면 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아기의 잠도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숙면을 하는 데 있어 조금 더 투자를 하시고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관찰을 해서 우리의 수면도 꼭 챙겨서 우리의 행복도 꼭 챙긴 후에 그 다음에 아기를 꼭 챙기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자, 오늘 이렇게 그럼 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봤어요. 오늘은 이렇게 영상이 끝나지만 오늘 밤 10시에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가 라이브로 몬테소리 일상 관련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Q&A 타임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우리 라이브 때도 같이 보도록 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